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헌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보도가 되는 내용을 보면 참 믿기 어려운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군에서 종이관을 준비하려고 뭐 가격을 알아보고 네. 3,000개 구할 수 있냐, 뭐 1,000개 가격 얼마냐 이러고 물어봤다는 것이고 음. 또 영연백, 그러니까 시신백 그 백을 3,000개 뭐 준비했다, 더 많이 준비를 해서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노상원의 그 수첩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실제 계획대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저 한기호 의원인가가 뭐 급하게 해명을 했다고는 하던데 뭐 미리 예정된 거였다. 원래 군에서는 영연백을 비치한다 뭐 이런 소리. 그렇게 많이 왜 이번에 많이 해요? 특별히 왜 그렇게 많았는지가 설명이 예. 돼야 되는 것이고 종이 관 얘기도 그냥 한번 해본 얘기다 뭐 이렇게만 넘기기에는 너무나 공교로운 부분이 많아서 이자들이 그리고 또 그간에 보인 모습이나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또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걱정이 있으니까 네. 이거는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해서라도 속히 국민들한테 그 진상을 밝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계획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제시하면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런 양이 필요했다면은 왜 그만큼만 그렇게 갑자기 많은 양이 필요했는지를 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면 될 텐데 네. 그냥 말로만 아니, 원래 그렇게 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간에 그런 식으로 그 전에도 했었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보면 아니었던 게 많았잖아요. 이례적인 일을 자꾸 벌이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참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군의 이런 행태들 밝혀지는 것들 예. 또 이번에 이제 추미애 의원이 얘기한 그 상황 아파치 헬기가 훈련하러 갔는데 전방에 가가지고 그러게요. 막 높게 날고 일부러 자극할 수 있는 예. 그런 비행을 하고. 네, 저 공격하라는 걸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 망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참 군의 움직임이 지금 놓고 보면은 너무나 수상했다. 예, 진짜 너무너무 이상하고 이례적인 일인데 예. 그거를 일단 군 내부에 있었던 일을 이제 군수사기관이 해야 된다는 게 또 이제 답답한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란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다 모두가 다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커주고 있는데 최상목이 길목을 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밤에 민주당이 긴급 의총을 통해 가지고 최상목 대행에 대한 입장을 정할 걸로 일단은 예상이 되는데 최상목 대행은 지금 계속해서 오늘 보도된 내용 청년 일자리 관련된 그 행사가 가지고 컬러 톤을 뭐 직접 대보고 예. 그야말로 뭐 즐기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예. 어제 그젠가는 또 공사 졸업식 가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웃고 다니더니 이제는 무슨 자기 피부 칼라 톤에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게 대통령 노래에 흠뻑 빠져 있는 최상목 대행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이제 거부권 행사만 9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재 결정이 나면 승복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유체 이탈도 어느 정도지 자기 처지를 생각해보고 지금 헌재 결정을 본인이 왜 승복하고 집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먼저. 네. 그럼 뭐 다른 사람들한테만 이거는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 헌재 판단을 아직까지 뭉개고 있고 뭐 오죽하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거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이제 최상목 대행이 그야말로 이 내란 세력과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행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최상목 씨는 앞으로 처벌받는 거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국민들은 지금 얼마나 많이들 그 문제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화가 나십니까? 근데 국민들을 무시해도 어느 유분수지 이게 지금 이게 일단 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본인이 어쨌거나 당사자로서 지금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니까 본인의 그 안위를 걱정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뭐 예상할 수는 있으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게 어떤 건지를 본인이 지금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일한다는 게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자세가 그 마인드가 안 돼 있는가라는 거를 그냥 입증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 같은 게 없는 것 같더라고. 그냥 마냥 즐거운 것 같아요. 얼굴 표정 보면 그냥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참
최상목 대행 우리 국민들의 이런 절박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오늘 민주당이 어떤 결정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예. 영장 청구가 결국 있었습니다. 네. 검찰. 네. 뭐 검찰이 다른 수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뭐 이 상황이 좀 변해서 윤석열이 나와 있어서 증거인멸 다 해서 이제 김성훈 뭐 이제 영장 청구해도 되겠지 이런 판단인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게요. 윤석열을 통해서 증거인멸이 얼마나 진행됐을지를 우리가 네. 걱정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심무정 본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저 반려할 것이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랬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저 청구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려 왔었는데요. 영장 심의 결정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도 또 안 하는 문제는 네. 단순히 심우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자꾸 서명하는 검사들한테 지금 부하가 너무 가중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하에 대한 어떤 그 부담, 걱정 또 원망 이런 것 때문에라도 네. 뭐 하는 수 없이 지금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밀리고 밀려서 증거인멸에 관한 부분을 당연히 우리가 그게 이제 제일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김성훈 구속의 필요성 또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검찰을 맞아요. 규탄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이걸 통해서 이제 특검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얼마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못된 짓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 점이 이제 선명해지긴 했습니다마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모습을 취할 건지 이거는 그것도 또 봐야겠네요. 하나의 관문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지기현 판사 모습 보면은 법원도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법원 그게-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영장 심사는 21일 10시 30분에 이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것의 성격이 예. 도처에 이제 그 소위 자기 무리가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그러네요.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어떤 권력 연장 예. 또 권력의 공고화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게 친위 쿠데타인데 이런 세력의 준동이 이제 몰래 다 당연히 있을 거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막 그 일을 실망하시고 하지 뭐 말고. 이럴 일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쁜 건 나쁜 그럼요. 거고 지적을 해야 근데 되고.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더 황당하시기도 하고 오로지 우리 머릿속에는 아니 박근혜 때보다 그거하고 비교해 볼 때 이 사람은 훨씬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왜 시간도 더 걸리고 그렇죠.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냐 음. 그건 이제 이게 친위 쿠데타라는 본질이라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이 문제는 내란을 저지르고 이거를 이제 계속 다른 걸로 또 저기 그 획책 그러니까 다른 제2차 계엄 내지는 뭐 내란의 연장 또 네. 내란 행위의 어떤 처벌을 면하려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그 국민적인 어떤 불안감이나 분노를 지금 계속 촉발시키는 것 외에도 이게 세상을 지금 분열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 공직자라고 신뢰를 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대신 나라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잘 이끌어봐라라고 했고 맡겨놨던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가를 자꾸 확인하는지 전혀 이제 아픔이 있는데 공적인 마인드나 이런 거는 없고 글쎄 말입니다. 예. 자기의 권력욕,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렇죠. 네. 다 모든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자기가 어느 것이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피해를 덜 보는가 네. 이 계산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예전에 그 고관대작의 위치에서 아쉬울 거 없었던 사람들이 왜 국민들보다 백성들보다 더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는지 과거 친일파의 모습을 생중계로 지금 현 시대에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게 다 타당한 거죠.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일제 시대 이제 그때의 상황이 다시 반복이 되는 듯한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이른바 그 최상부에 있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그 권력욕과 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정말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만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체제를 뒤집어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조하고 그걸 좀 풀어주고 법 기술을 쓰고 있는 그 무리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다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언제나 해피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 헌재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크나큰 배신감과 상처를 안겨주네요. 매일 잠 못 이루고 매 순간 느끼는 이 불안과 공포,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까지 썩은 건가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우라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시다. 광장으로 천만은 나와야 할 듯합니다. 정말 절절합니다. 이런 마음이. 예.